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표됐습니다. 이제 수가나 이런 준비 다 끝나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 거죠. 도수치료가 이제 급여가 되는 거예요. 병원이 마음대로 받아먹지 못해. 금감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세대 실손보험은 이렇게 크게 급여 실손 의료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 그리고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 두 가지만 먼저 출시하고 그 후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출시할지 말지 고려하겠다. 이게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말처럼 2026년 4월 1일자로 만약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다면 그때 당초 당국의 계획처럼 중증 비급여랑 급여 실손 의료비 이 두 가지만 먼저 출시할지, 아니면 작년 12월보다는 4개월 늦었으니까 얘까지 같이 출시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개가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가급적 가입하지 말라라는 의도가 많이 읽혀요. 구조를 보면. 이게 작년에 금감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조건인데, 아직 뭐 약관이 공개된 건 아니니까 이제 큰 틀의 조건들만 있는 거죠.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조건을 4세대와 신규 상품이 5세대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낸 자료, 금감원 자료인데, 2번은 급여 항목인데 2번은 4세대가 자기부담, 환자 자기부담률이 20%입니다. 5세대도 2번 급여 항목의 2번 환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 급여 항목인데 2번이야. 그러면 중증 환자로 보는 거예요. 비중증인데 2번까지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니까 급여 항목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4세대보다 더 높이지 않겠다.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외래는 좀 달라져요. 4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항목의 외래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은 20%와 만원, 2만원 중에 큰 거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5세대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건보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건보 본인 부담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질환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보장률이 65고 어떤 건 75고 어떤 건 85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치료하러 갔는데 그때 그 의료비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만약에 30이야. 그러면 환자 본인 부담률을 몇 프로 적용하겠다고? 30을 하겠다는 거지. 셋 중에 큰 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건보 본인 부담률이 90%짜리가 있어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도 건보 본인 부담률이 90%짜리가 있다고. 언제 만들어졌느냐? 윤석열 정부 때.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2024년 9월 13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대략, 모든 그런 곳은 아니지만 대략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가 가면 그때 발생한 비용의 90%를 환자가 부담해야 돼. 근데 그때는 암 환자, 뭐 산정 특례 적용되는 환자 예외가 없어. 응급 환자 아니면 다 그냥 90%를 환자가 병원비를 내게끔 바뀌어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 2024년 9월 13일 날 전격 시행했어요. 거의 예고도 없이. 왜? 의정 갈등 심해가지고 큰 병원에 레지던트 의사들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환자들이 응급실 갔다가 의사가 없으니까 제때 치료 못 받고 되게 위험해지는 일이 많았거든. 그러면 응급실에 웬만한 사람 오면은 병원비 많이 받아버려. 대학병원 응급실 못 오게. 이렇게 전격 시행한 거야. 사실은 이거는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보건복지부가. 왜 준비를 했냐면 코로나 같은 감염병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산된 어떤 그런 경과를 보면 다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외국에서 감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방에 살아. 그러면 지방의 공항으로 입국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감염자들이 확산되는 것도 지방에서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열이 나니까 KTX를 타고 서울로 와요. 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거기에는 또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질환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다 감염시켜. 그 사람들의 상태가 좀 좋아져. 초창기에는 코로나인 줄도 몰랐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상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 KTX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 그래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지역을 차단하고 막거나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감염병에 되게 취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역 거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서울로 다 밀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왜 이렇게 서울의 종합병원에 막 오냐? 실손보험이 있으면 병원비의 대부분을 실비가 커버해 줘, 응급실 이용료를. 물론 나중에는 4세대부터인가요? 그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이용하면 응급실 사용료 6만 원인가 얼마를 보상해 주지 않는 조건이 들어갔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해줘도 나머지 비용은 실비가 커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감염병 환자들이 서울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응급실에 모이는 거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이용해서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추가로 넣은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의정 갈등 때문에 집어넣었지만 요게 이제 5세대 실손보험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만약에 비응급 환자가 오면 본인 부담률이 90%가 되는 거야. 그럼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발생비용의 90%를 실비가 보장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비응급 환자들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 근데 이제 그거는 코로나 같은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질환마다 다양한데 어쨌든 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같은 데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감염병 같은 데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응급 환자들만 종합병원 응급실에 와라. 이런 뜻이 들어있다. 응급 환자가 그러면 가면, 진짜 비응급 환자가 아니라 응급 환자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면 불이익이 없죠. 그때는 건강보험 보장이 많이 될 테니까 그때는 아마 환자 본인 부담이 20%밖에 안 될 겁니다. 요게 그런 맥락이고요. 근데 장점도 하나 들어와요. 지금까지 모든 실손보험은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보험금을 준 적이 없어. 예외적으로 어떤 병적인 상태가 심화되거나 그러면 4세대부터 약간 보장이 들어온 건 있어요. 4세대부터. 그런데 정상적으로 임신해서 정상적으로 분만했어. 아무런 병적 증상이 없어. 그래도 병원에 가면 의료비 나오잖아. 병원비 나오잖아. 그걸 실비가 해준 적이 없거든요. 5세대는 그걸 해줘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 질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급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보상해 주겠다. 이거는 출산 장려책이죠, 일종의. 실손보험이 급여 행위는 필수 의료를 받은 건데 임신, 출산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해서 병원비가 그것도 실비가 보상해 줄게. 5세대 실손보험부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워낙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 부분이 4세대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건데,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할인 할증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되는데 5세대도 단 중증 질환 환자가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먹었어. 그렇다고 할증되지 않잖아. 비중증 환자가 많이 타먹었을 때 할증되는 거고 그대로 적용해줘요. 5세대 실손보험의 중증 비급여 특약은. 그러려고 5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특약을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에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비중증 질환으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먹으면 보험료 할증 왕창 되겠지. 이해됩니까? 중증과 비중증 그래서 나눈 거예요. 이쪽에서 발생한 돈은 비급여라 하더라도 개인별 할인 할증 계산할 때 빼준다. 중증 환자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언론이 잘 모르고 떠들어대는 게 이거예요. 5세대 실손보험이 4세대보다 보장이 나쁘다. 그거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독당국의 당초 계획으로는 출시할지 말지 고민하겠다고 하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 5세대 실손보험. 이거는 자기부담률이 4세대보다 되게 높아요.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입원했을 때 30, 외래는 3만 원과 30% 중에 큰 거예요. 근데 5세대 실손보험의 중증 비급여 특약은 자기부담률이 4세대하고 똑같습니다. 왜? 중증 환자는 아무리 비급여 치료를 했어도 보장을 더 나쁘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데 보상 한도도 보면 4세대 실손보험이 연간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입원 의료비라면. 그리고 통원은 회당 20만 원이고 입원 한도 없으면 뭐냐면 5천만 원 안에서는 다 보장이 된다 그 뜻이에요. 5세대 실손보험의 중증 비급여 특약도 똑같아 보상 한도가. 4세대하고 4세대보다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 5세대 실손보험의 중증 비급여 특약은.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자기 부담률이 30%가 아니라 50%예요. 입원도 50, 외래도 50%와 5만 원 중에 큰 거로 환자가 부담해야 돼. 이렇게 되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한 2천만 원 받고 했어. 전립선 결찰 수리니 뭐니 이런 거. 그게 설사 입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돈 1천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50%가 자기 부담이니까. 그러면 의사가 실손보험 있으시죠? 실비에서 보장받으면 되시고 저희가 입원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의사 말만 듣고 환자들이 그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하기에는 어려워지겠죠. 의사들이 해먹는 비급여 치료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이쪽 과로 의사들이 몰리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자기 부담률이 50%까지 올린다. 보상 한도도 연간 5천만 원이 아니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연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 3천짜리 못하는 거지 아예. 게다가 통원도 회당이 아니라 일당 20만 원이야. 하루에 2군데, 3군데 가는 사람도 있거든. 철저하게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의사들이 이쪽으로 쏠리는 걸 막겠다는 거지. 의료개혁 차원에서 나오는 게 5세대 실손보험이니까. 게다가 비중증 비급여 특약, 5세대의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증 질환이니까 여기서 보장하겠지.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병원과 의원에 입원해서 했을 때는 연간 1,000만 원 한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원 회당 300만 원 한도가 들어가. 이런 거는 전립선 결찰술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립선 결찰술이 비싸게 받는 데는 2천만 원 받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받는 신의료기술이잖아요. 그게 보험회사들은 다 통원 의료비만 일단 주는데 소송을 하면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전립선 결찰술. 그러면 실손보험 입원 의료비로 보상을 해야 돼. 근데 5세대 가입자라면 보상을 해도 입원 의료비로 해도 얼마를 받아? 300만 원이 한도야. 병원비는 2천만 원인데. 그럼 1,700을 환자가 부담해야 되잖아. 그럼 못하죠. 실손보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중증 질환의 비급여 치료를 해먹는 과, 그 과들이 해먹는 걸 막겠다는 게 5세대 실손보험이고, 그러지 않으면 필수 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고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테니까 의료개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소비자 이익 침해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론은 계속해서 5세대 실손보험이 4세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만 해. 이 배경 설명은 하진 않아. 대한민국 언론 큰 문제인데 고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자극적인 것만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면을 보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세대 가입자인데 5세대로 바꿀 거지만 나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가입 안 할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해. 그럼 얘가 못 해주는 거 어디서 보장하면 돼? 정액 보장을 따로 가입하면 되지. 입원의 필요성 따지지 않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그런 특약 많이 판단 말이죠. 입원 필요성 없는 거 그냥. 입원 안 했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특약들. 그게 정액 보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되는 거지. 실손으로 그 모든 거를 보장받겠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안 된다고 이제는. 근데 5세대가 아니면 됩니까? 4세대로 전환하면 5년 후에 5세대, 6세대로 바뀌는데 똑같잖아 어차피. 그럼 1, 2, 3세대 갖고 있으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 받으면 입원 의료비 줍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통원 의료비 주는 거. 방법은 없어요.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고 싶다면 정액 보장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비로는 안 되는 거지. 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 장치가.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보험료가 대폭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이 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항목은 뭐냐면 이거예요. 중증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 한도라는 게 있어. 4세대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실손보험은 잘 아실 거예요. 1세대와 2세대, 3세대는 예를 들어서 뭐 90% 보장도 있고 80% 보장도 있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다 80% 보장형이고 자기 부담이 20%라고 가정합시다. 1, 2, 3세대 가입자가 자기 부담이 20%야. 그 20%는 실비가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실손보험이 해주는 건데 만약 그 20% 해당액, 실손보험이 보상 안 해주고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비는 실비가 보상해준다는 조건이 있거든. 그 조건은 4세대 실손보험도 있어요. 어디에? 급여 의료비에.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완전히 나눴잖아요. 그 비급여 쪽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초과하면 보상한다 이런 조건이 안 들어가 4세대는. 근데 5세대는 비급여인데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건 실비가 다 해준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두 사람의 소비자가 있어요. 두 사람의 소비자. A와 B가 있어. A는 4세대 가입자야. B는 5세대 가입자야. 둘이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똑같이 비급여 치료를 받았어요. 똑같이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네? 둘 다 태어나면서 5천만 원씩 지불하고 나왔겠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각자의 보험회사에 4세대에 5세대에 보험금 청구한 거야. 그럼 보험금이 다 나왔다고 가정하면 4세대 가입자는 얼마를 보험금 받습니까? 입원 의료비로? 3,500을 받겠지. 왜? 자기 부담률이 30%니까 입원에 대해서. 1,500은 환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3,500을 받겠죠. 5세대 가입자는 얼마 받는다고? 4,500을 받지. 자기 부담률은 똑같이 30%지만 500만 원 자기 부담 한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 30%니까 1,500을 자기 부담해야 되지만 500이 넘는 순간 나머지는 실비가 보장한다. 이게 비급여에 들어있다고 5세대가. 결국 중증 환자고 근데 중증 환자인데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아. 그럼 4세대보다 5세대가 월등히 보장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떤 기자도 안 쓰더라고. 무조건 4세대가 5세대보다 보장이 좋대. 말이 돼? 거짓말인데? 결국은 비급여 입원 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5세대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5세대가.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제가 실손보험 가입한 목적은 이런 거거든요. 나는 도수치료나 체해 충격파 받으려고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좀 심각한 사고나 질환으로 병원비 많이 나오는 입원해서 그런 비급여 치료도 많이 받고 그럴 때 써먹으려고 가입한 게 나는 실손보험이거든.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1세대 가입자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5세대로 바꾸면 보험료가 약 80에서 85% 절감될 것 같은데 중증에 대한 보장은 되게 잘 돼. 그럼 내 의도랑 딱 맞는 보험인 거지. 나는 이쪽은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비중증은. 그거는 정액보장으로 준비를 따로 할 거니까. 요것만 있으면 돼. 요거랑 급여 의료비. 난 그래, 나는. 중증 비급여 쪽 보장이 4세대보다 5세대가 장점이 있다. 그런데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보장 안 하니까 일단 보험료가 너무 1, 2세대 가입자인데 보험료 너무 힘들면 4세대로 바꿔서
5년이라도 보장을 잘 받아라. 5년만이라도. 5세대는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보장 안 하니까 이런 기사를 막 써대더라고요. 미친놈들 같아. 물론 이 금감원 발표 자료에 비중증 5세대 실손의 비중증 비급여 특약이 일부 비급여를 보험금을 안 준다는 말을 써놓은 게 있어. 여기 보면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비급여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이런 게 써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그 기사가 틀린 것 같지 않아. 근데 이거 언제 나온 자료라고 아까? 작년 5월인가 4월에 나왔던 금감원이에요. 금감원이 이걸 발표할 때는 무슨 계획이었냐면 작년 내에 이렇게 일부 의사들이 막 악용해 먹는 이 비급여 치료들을 관리급여로 옮기는 법적 장치, 다시 말하면 비급여 제도 개혁을 끝내고 그리고 연말에 5세대를 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건 작년 5월쯤 자료인데 정부의 계획대로 됐으면 이 치료들이 5세대 출시 전에 다 뭐가 돼? 비급여가 아니라 뭐가 돼? 급여가 된다고, 급여가.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이 보장을 안 합니까? 이건 비중증 비급여 특약이잖아. 급여에서 보장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는데 5세대 실손보험은 이게 보장이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멍청한 놈인 거야. 기자라는 것들이 무슨 취재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금감원에 확인 전화만 했으면 바로 나왔을 텐데 이상한 기사를 쓰는 거죠. 멍청한 것들이. 한 가지가 지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부는 작년에 연말까지 이 치료에 아주 많은 애들, 의사들이 비급여 남용해 먹는 애들을 대부분을 관리급여라에 넣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의사단체들이 막 개저항을 하는 거죠. 파업하겠다, 씨발 뭐 이러면서 우리 굶어 죽는다 이러면서. 아니 의사가 도수치료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근데 아무튼 정부의 계획대로 안 돼서 의사들이 막 저항하니까 협상이 자꾸 질질 끄니까 연말까지 안 된 거야. 그래서 일단 세 가지만 관리급여에 넣는 걸로 합의를 봤죠. 도수치료, 경막 외곽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세 가지를 비급여에 있던 걸 관리급여로 넣기로 의사단체랑 협의를 봤어. 단 의사들이 부탁했나 봐요. 체해 충격파랑 발달 지연 아이들의 언어치료 이거는 관리급여에 넣지 않기로 당장은. 의사들이 자정운동을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지금 정부는 의사들의 자정운동을 볼 거다. 니네가 남용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뭐 니네가 계속 남용을 한다면 우린 다시 그들을 관리급여에 포함시키는 걸 추진하겠다. 이게 정윤경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개혁 2차 시기량 방안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비급여 적정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개혁 2차 시량 방안에 있었잖아.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의사들에 의해서 과잉 진료나 또 소비자의 어떤 과잉 진료 이런 우려, 남용 이런 게 우려되는 비급여 치료들을 가격과 진료 기준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상태에서는 몇 번은 급여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비급여해주고 이런 것들을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신설한다. 그래서 들어온 게 관리급여예요. 관리급여. 우리 아까 봤던 영수증에 보면 영수증 양식에 보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고 본인 전액 부담이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 항목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관리급여. 그 관리급여로 지정이 된 과거 비급여 행위. 비급여 행위를 관리급여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 이런 거. 그거를 관리급여에 넣으면 비급여일 때는 가격이 병원이 부르는 게 앞이고 치료 횟수도 지네 마음대로 했잖아요. 발생 비용의 95%를 관리급여가 된 순간 발생 비용의 95%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 공단이 5%밖에 안 내줘. 이게 그러면 뭐 국민들은 좋을 게 없네. 좋을 게 있지. 비급여일 때는 일부러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보장 한도에 맞춰서 20만 원, 25만 원 받아 먹었다고. 그게 이제 관리급여가 되면 저는 한 2, 3만 원 이상 합니다. 1회. 제 예상은. 보통 비급여 행위가 항암제도 한 5% 정도로 다운되거든요.
비급여 받던 돈의 5%로 다운돼요. 급여가 되면. 많으면 10%. 그러면 20만 원에 10%면 2만 원 아닙니까? 도수 치료가 이제 관리급여가 되는 순간 지금 정부가 이 수가 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난 2, 3만 원 예상하고 있어요. 2, 3만 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좋아 안 좋아? 2, 3만 원에 95%만 부담하면 돼요. 게다가 아마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번까지는 급여를 적용해 준다. 10번까지는 급여를 적용해 준다. 이런 게 딱 따라올 거라고. 그럼 의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 왜? 그 횟수가 넘어가면 비급여가 적용되는 걸 환자들이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관리급여에 비급여를 다 때려 넣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의사단체겠지. 그래서 남용이 우려되는 행위들만 우선 관리급여에 집어넣겠다. 이게 작년 계획이야. 그것도 의료개혁 추진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작년 12월 9일 날 의사단체들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었어요. 12월 9일 날 도수 치료 등 3가지 치료에 대해서 관리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선정했다. 그래서 현재 작년 12월 9일에 들어왔으니까 도수 치료, 방사선 온열 치료, 경피적 경막외관, 신경성 이 3가지는 이제 급여가 되는 거예요. 다만 관련된 법 개정이 지난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급여로 행해질 텐데 이 행위들에 대해서 수가, 얼마를 받을까, 적정 치료 횟수를 어떻게 할까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그 작업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예상은 3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게 3월 안에 마무리가 되면 일단 5세대 실손보험 출시될 준비는 끝나는 거죠. 얘는 뭐 무슨 치료인지 다 아시겠고 이거는 보통 암 환자들이 많이 받는 거고 이거는 디스크 환자들이 받는 거거든. 이거 다 셋 다 비급여였어요. 얘네가 요거는 20만 원, 25만 원을 맞추고 이거는 얼마인지 난 모르겠는데 요거는 보통 500만 원 받아먹거든. 입원시켜요. 근데 이 치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입원의 필요성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 말만 믿고 실손보험 입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의사 말만 믿고 치료받았다가 병원비 500만 원 냈는데 통원의료비 20만 원, 25만 원만 받는 사람이 질비한 거지. 그 폐해가 심하니까 이 3가지를 일단 관리급여에 집어넣기로 의사단체하고도 합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 2월 19일 날 관리급여에 대한 제도를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왜 이날이었느냐?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의료개혁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2월 19일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진짜인데 오늘부터 기억하는 걸로.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표됐습니다. 이제 수가나 이런 준비 다 끝나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 거죠. 도수치료가 이제 급여가 되는 거예요. 병원이 마음대로 받아먹지 못해. 2, 3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이에요.